건강한 삶을 위한 지침서 TBC 클리닉 건강 365입니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큰 질병 없이 사는 기간을 뜻하는 건강 수명이 8년 만에 70세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누구나 9988, 99세까지 팔팔한 삶을 원하지만 현실은 골골 100세가 되어가고 있는데, 자, 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 100세를 위해서 아주 유익하고 영양가 높은 정보들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자, 함께할 우리 건강 식구들부터 소개해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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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TBC 클리닉 건강 365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건강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팩트체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알려줘요, 닥터스. 우리가 흔히 살면서 배앓이 한번 해보지 않은 경험은 다들 없으실 것 같은데, 실제로 응급실을 찾는 많은 환자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질환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복통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네. 사실 아이도 태어나면 가장 먼저 아파서 우는 요인 중에 하나가 또 배앓이에요. 네. 사실 배 안에 오장육부가 다 들어가 있는데 맞아요. 살이 네. 안 나는 것도 이상한 일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위별로 의심되는 복통의 종류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이 시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들 배 한번 이렇게 아파본 적은 다들 있죠? 많죠. 당연하죠. 많죠. 그래요. 특히 최근에 제가 또 노로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맞아요. 살이 3kg나 쭉 빠졌거든요. 예쁘다. 그래요? 보기엔 예뻐요. 다들 예쁘다고 하시는데 걸렸던 저로서는 진짜 아팠습니다. 여러분 아유. 생굴 조심하십시오. 그래요. 근데 걸렸을 때는 진짜 이 장을 쥐어 짜는 것처럼 아팠거든요. 근데 그래요? 뿐만 아니라 복통이 종류가 많잖아요. 어떨 네. 때 또 가스 찼을 때 콕콕콕 찌르면서 아프기도 하고 또 우리 경상도 말로 우리하게 아프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그렇죠. 맞아요. 증상이 좀 맞습니다. 다양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또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기질이 살짝 있어서 자주 좀 배가 아픈 편이기도 하고요. 네. 얼마 전에 또 친구가 네. 두쫀쿠를 한가득 사가지고 혼자 막 맛있게 먹는다 이런 얘기 들으니까 네. 그때 또 배가 좀 아프더라고요. 아, 왜 이런 그래요? 속담 있죠? 두바이 쫀드 네. 쿠키는 포기할 수 없죠. 못 참죠. 그렇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 아프다. 이 속담 맞는 말이더라고요. 정확합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그거부터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워밍업 차원에서 팩트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경산중앙병원의 이직은 진료과장께서 도움 말씀을 주실 건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게 좀 의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얘기일지 함께 물어볼까요? 네. 네. 알려줘요. 닥터.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호르몬적으로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고요. 특히나 이제 코르티졸이라고 불리게 되는 스트레스 호르몬에 의해서 복부 통증이 유발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단 이러한 이제 호르몬에 의한 것들은 시민성에 의한 이제 증상이기 때문에 외과적인 진단과는 조금 다르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서두부터 저희가 웃자는 의미에서 확인을 한번 해봤는데, 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거, 이게 단순히 느낌적인 느낌만은 아니라는 거.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복통이 있었던 거는 제 친구가 혼자 두종쿠를 먹는 거에 대한 질투에서 비롯된 그러네요. 것이었습니다. 그랬나 봐요. 네. 그러니까 복통은 이렇게 출발점을 찾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겠습니다. 그래야 질환에 따른 그 치료법을 우리가 또 찾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우리가 통증이 나타나는 부위를 알 수가 있으면 의심되는 부분들을 조금 좁혀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래요. 예. 네, 그럼 복부 안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장기들이 있는지, 장기의 위치는 어떻게 되는지 복부의 구조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복부에는 수많은 장기들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제 대표적으로 대장이 크게 복부를 감싸고 있고 그 안에 소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오른쪽 위에 쪽 배에는 담낭과 담도 그리고 간이 위치하고 있고 왼쪽 위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쪽에는 우리가 흔히들 보고 있는 이제 충수돌기, 맹장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제 충수돌기가 있고 그 외에 이제 배의 뒤쪽, 등 쪽으로 하게 되면 신장이나 췌장 같은 그런 장기들이 다 같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중요도로 치면 머리 다음으로는 중요하다고 머리와 심장이 있으니까 머리와 심장 다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 복부라고 통칭을 하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많은 장기들이 위치하고 있고
그 각각의 이제 그걸 통합해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단적으로 하나하나로 놓고 보면은 중요도는 좀 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안에 장기 있다. 와우. 와우. 이 안에 애도 있다. 다 있네요. 예, 배 안에 정말 많은 것들이 들어있네요. 네. 아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아픈지 이 출발점에 따라서 또 네네. 증상이나 이런 게 다 달라질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영서 씨 얘기대로 배에는 여러 가지 장기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만큼 통증의 위치와 양상에 따라서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는데 지금부터 배를 좀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가르느냐. 좌우측 그리고 상하복부로 나눠서 네. 통증에 따른 대표적인 원인을 짚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우상복부, 즉 오른쪽 윗배가 아플 때 네.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질환이 있거든요. 오, 어떤 걸까요? 정답. 너무 쉽네요. 건강 365 9년차 경력직 9년차. 제가 얘기해 볼게요. 네네. 네. 아까 앞에서 닥터스가 오른쪽 배 위쪽에 아까 담낭이 있다 했었죠? 여기 담낭이 있다 했으니까 오. 네. 담낭에 돌이 생기는 담석증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말로만 듣던 무시무시한 아프다. 담석증. 아프죠. 네, 이게 담석증 때문에 생기는 복통이 어느 정도냐 하면요. 네. 출산의 고통과 또 맞먹는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 담도 산통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더라고요. 네, 네. 이 통증 척도라고 있는데 출산이 그러니까 10점 만점으로 치면 예. 7점 정도예요. 와. 엄청 아픈 거죠. 네. 근데 출산이랑 맞먹는 고통이라고 합니다. 담석증. 와. 그러면 이게 정말 우상복부 통증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사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람의 배의 오른쪽 위에 쪽에는 우상복부에는 이제 담낭과 담도 그런 것들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담석증에 의해서 담낭에 염증이 발생할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오른쪽 위에 우상복부의 통증을 동반하게 됩니다. 담낭염의 경우에는 이제 증상을 동반했을 경우 수술적인 치료를 필요하게 되고요. 만약에 증상이 너무 심하여서 염증이 너무 심하여서 즉각적인 수술이 어려울 경우에는 항생제 치료를 통한 보존적인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증상을 가라앉히고 추후에 수술을 하게 됩니다. 담석증 환자의 경우에서 대다수의 경우 한 80% 가까이에서는 이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 경우에는 특별히 수술적인 치료를 요하기보다는 증상을 관찰하면서 경과를 지켜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증상을 동반한 담석증의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저희가 권하고 있습니다. 담낭염의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처럼 오른쪽 저희가 이제 보통 배를 볼 때 배를 십자가로 나누어서 오른쪽 위, 오른쪽 아래 그리고 왼쪽 위, 왼쪽 아래로 보통 4등분해서 구별합니다. 담낭염, 담석증을 동반했거나 아니면 단순히 염증이 있거나에는 담도, 쓸개의 문제의 경우에는 오른쪽 위에 쪽에 우상복부의 통증이 이제 주로 동반이 되고 이제 아까 물어보셨던 이제 충수염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아래쪽에 우하복부의 통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담석증이 우상복부 통증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질환이라는 사실 여러분 이제 잘 아시겠죠? 네, 네. 이제 담석증은 까먹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른쪽 위에 했으니까 네. 네. 아래쪽이죠. 아래쪽? 우하복부 차례인데 오. 제가 또 공부를 해왔습니다. 오른쪽 네. 아래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네. 바로 그 이름도 유명한 맹장염입니다. 맹장염. 맹장염이요. 매년 10만 명 이상이 수술 받을 정도로 흔한 질병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네. 사실 맹장염 다들 겪어보지 않으셨나요? 저는 안 겪어봤어요. 저도 안 네, 겪어봤어요. 저도요. 아무도요? 네. 영서 씨는? 저만 뗐나요? 맹장 없는 사람이에요? 전 그렇네요. 맹장이 없습니다. 어머, 어머. 예. 그런 경험자로서 또 말씀을 드리자면 예. 맹장염이라는 건 맹장이 붙어 있는 이 충수에 염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 충수가 남성은 오른쪽인데 음. 여성은 왼쪽에 붙어 있다고 왼쪽에?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랬나? 이게 네. 사람에 따라서 아픈 위치도 이렇게 달라지는 건가요? 전 오른쪽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요. 이 그런가? 남자, 여자 이 맹장의 위치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얘기 들어보니까. 그럴 수가 있나요? 일단은 들었는데? 그 예은 씨 말대로라면 예. 여성이 맹장염에 걸렸을 때는 좌하복부에 통증이 있다는 얘기고 네. 태욱 씨 얘기는 맹장염 걸렸을 때 네. 우하복부 통증이 있다. 네. 뭐 그런 얘기로 그렇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자 어느 쪽이 맞는 말인지 함께 좀 불러보죠. 예. 네. 알려줘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녀의 성별의 차이에 관계없이 충수는 오른쪽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참고하셔야 될 거는 이제 충수염, 이제 맹장염의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오른쪽 아래쪽 배가 아프다고들 많이 알고 계시지만 그거는 이제 좀 대표적인 경우에만 말씀드리는 거고
처음에는 초기의 맹장염인 경우에는 명치 부위 통증을 호소하시다가 증상이 좀 진행되면서 오른쪽 아래쪽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아래쪽에 배가 아플 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충수염, 맹장염의 이제 진단을 많이 이야기하시지만 또 한 가지 더 생각해봐야 될 거는 개실염이 있습니다. 개실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제 대장에 이제 개실이라고 하는 주머니처럼 생기는 조직이 주머니처럼 생기는 부분들을 말하는 건데, 그러한 개실들이 염증이 생기면서 개실염이라는 병이 생기게 되고, 그러한 이제 개실염의 증상이 우리나라에서는 오른쪽에서 주로 많이 생기기 때문에 맹장염과 아까 말한 맹장염 충수염과 충분한 이제 감별이 필요하게 됩니다. 개실염의 경우에는 대장에 생기는 개실이라는 조직에서 이제 염증이 생기면서 나타나는 증상이고, 흔히들 말하는 맹장염, 충수염의 경우에는 이제 충수 돌기에서 염증이 생기는 것인데, 결국 사람이 느끼는 통증은 그 위치에 가까울 경우에 복막에서 이제 염증이 발생하면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염증의 원인이 개실에 의해서 생긴 것이든 아니면 충수염에 의해서 생긴 것이든 환자분이 느끼는 통증에는 크게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이 느끼는 이제 증상만 가지고 두 질환을 감별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두 질환의 증상을 차이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두 질환이 아예 기본이 이제 원인이 다르고 이제 치료 방법이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분이 느끼는 호소하시는 증상은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더 병원의 진료를 받으시고 좀 더 추가적인 검사, 초음파라든가 CT 등의 검사를 통해서 감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른쪽 아래쪽에 배가 아플 경우에 이제 맹장염이 의심된다고 보통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맹장염이 단순히 오른쪽 아래쪽에 복부 통증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드물긴 하지만 단순히 설사만을 가지고 오신 분들도 검사해 보면 충수염이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는 이제 초기에는 명치 부위 통증을 좀 호소하시는 경우도 제법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명치 부위 통증을 호소하시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이 약화되면서 오른쪽 아래쪽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충수염의 대표적인 이제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개실염의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는 왼쪽의 대장에서 자주 생기는 경우로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는 오른쪽 충수염 바로 위에 쪽에서 개실염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자분이 느끼는 증상은 두 질환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둘의 이제 감별이 필요한 이유는, 개실염의 경우에는 내과적인 치료, 항생제를 통한 치료를 통해서 충분히 치료가 되는 반면, 맹장염의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요하기 때문에 그 둘의 진단의 구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맹장염의 사전적인 이제 증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거를 증상만으로 진단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배가 아픈 게 지속된다든가, 아니면 오른쪽 아래쪽으로 통증이 옮기는 것 같다든가, 아니면 더 다른 의심 증상이 있다고 하시면 바로 병원으로 오셔가지고 추가적인 검사와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맹장염 자체는 사실 수술이 간단하게 끝나고 이제 보통 회복이 길지 않게 이제 2일에서 3일 정도에서 회복이 다 되는 걸로 이제 많이들 겪으시기 때문에 이제 가볍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그러한 맹장염을 이제 묵혀두고 있다가 터지게 되면은 복막염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술 자체도 이제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이 높고, 대장 절제라든가 아니면 추가적인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입원 기간이 길어지고, 또한 이제 합병증이나 후유증의 발생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증상이 의심되면 바로 병원으로 가셔서 이제 진료와 이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을 강하게 권하는 바입니다. 네, 오늘 큰 거 하나 배웁니다. 9년 차의 경력직이 약간 물거품이 될 뻔했어요, 자칫하면. 네. 자, 무엇보다 흔히 맹장염이라고 불리는 충수염과 또 개실염의 증상이 비슷한 만큼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네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예. 일단 우리가 오른쪽 윗배 그리고 아랫배 다 했으니까 이번에는 왼쪽 배가 남았습니다. 그렇죠. 남았어요. 네네. 네. 사람의 왼쪽 윗배는 아주 중요한 장기가 위치해 있습니다. 바로 네. 소화를 담당하는 위가 있는데, 네. 이 좌상복부가 아플 때는 위와 관련된 질환일 가능성이 크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네. 네. 아무래도 위가 여기 있으니까 네.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위염이나 위궤양은 국민 질환이라고 불릴 만큼 흔한 그럼요. 질환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특히 위염은요, 음.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에
4명이 증세를 갖고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맞아요. 네. 다들 또 그래요. 위험 있으시죠? 네. 없는데요, 저는. 없어요? 저는 있어요. 네. 오늘 뭐 제 특집인가요? 여기서 지금 왜 이렇게 아파요? 좀 이게 배안이 조금 문제가 많은데 위험 걸리면 정말 네. 쥐어 짜는 것처럼 네. 정말 아프거든요. 네. 근데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임신을 하니까 역류성 식도염이 또 그렇게 많이 오네요. 네. 세상에. 그것도 힘들잖아요. 근데 식도염이라고 하면은 여기 목이 좀 아플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배가 아파요. 네. 왜 그런 걸까요? 너무 그러게요. 신기하다. 자, 일단 위염부터 위궤양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까지 왼쪽 윗배 통증이 올 경우에 의심해 볼 수 있는 질환들이 참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말이 정답인지 팩트를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윗배 통증에 관련된 질환들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사람의 배의 이제 왼쪽 위 좌상복부에는 위가 대표적으로 크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위염이나 위궤양에 의한 통증이 거기 동반될 수 있고요. 이제 요즘 최근에 이제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많이 동반하게 되는 역류성 식도염의 경우에도 주로 명치에서 발생하긴 합니다만은 좌상복부에 그런 타는 듯한 통증을 동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위 뒤쪽으로 있는 비장이라든가 췌장에 의해서도 뭐 등 쪽으로 뻗치는 통증과 왼쪽 복부의 통증을 동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위궤양의 경우에는 뭐 많이들 앓고 계시지만 이런 위궤양을 방치하고 있을 경우에는 궤양이 진행되면서 이제 위에 천공, 위가 뚫리게 되는 증상이 생길 수 있고 그런 경우에 복막염으로 진행되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통증에 너무 오래되었다고 통증에 너무 이게 무덤덤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바로 즉각적인 치료를 필요로 요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위염에서 진행되면 위궤양이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통증의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염에 의한 통증이 점점 심해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위궤양을 의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위궤양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통증이 또 이제 사람이 익숙해지면서 통증에 좀 더 적응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병이 진행되면서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복막염으로 진행되거나 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좌상복부 통증으로 알아볼 수 있는 질환들 함께 또 체크를 해봤는데 우리가 흔히 복통은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질환들이 이 복통을 유발하고 있는 만큼 결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넘겨서 안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제가 건강 365에서 아버지 얘기 많이 하는데 네. 오늘도 꺼내야 될 것 같습니다. 늘 네. 같이 출연하는 느낌이에요. 느낌이. 왜냐하면 제가 지금은 꽤나 의젓하게 보이실 것 같은데 네. 어렸을 때 엄청 개구쟁이였거든요. 오, 그래요? 장난도 많이 치고 그랬는데 네. 초등학교 때 학교가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어머. 근데 배가 살짝 좀 아픈 것 같아서 과장해서 이제 학교 가기 싫다 좀 꾀병을 부렸더니 아버지 그 우렁찬 발성으로 이놈 해가지고 왠지 더 아파진 것 같은 배를 이끌고 네. 학교 꾸물꾸물 갔던 기억이 납니다. 학교는 가야죠. 네. 저는 아파서 그래요? 학교 안 갔다는 해피엔딩인 줄 알았는데 그러게요. 어림없습니다. 갔다는 새드엔딩이었구나. 어림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사실 네. 우리가 이렇게 좀 깨병 부릴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면 사실 배 아프다? 이게 가장 효과가 있는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조퇴사유. 네. 네. 아니 근데 또 이제 남은 게 좌하복부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아까 우리 닥터스께서 말씀하셨는데 좌하복부에는 뭐 크게 많은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없어요, 여기? 그래요? 없는 것 같던데. 네. 그래서 아무래도 나 좌하복부가 너무 아파요. 누가 배 아픈데 저런 얘기가 너무 아파요. 이런 얘기하면 이것이야말로 진짜 네. 깨병이 아닐까. 아, 네. 그렇습니다. 있어 자, 보인다.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한번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좌하복부 쉽게 얘기해서 왼쪽 아랫배입니다. 이쪽에 그 통증에 따른 질환 어떤 게 있을까요? 한번 물어보죠. 네. 알려줘요. 닥터! 사람의 좌복부에는 이제 대장의 끝쪽이라는 것 외에는 다른 특별한 장기는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난소라든가 또는 이제 배 앞쪽이라기보다는 배 뒤쪽, 등 쪽에 가까운 곳에는 요로라고 해서 콩팥과 연결된 이제 소변이 지나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뭐 요로 결석을 앓으시는 경우에는 왼쪽에 약간 등 쪽으로 뻗치는 통증을 호소할 수 있긴 합니다만은 그 외에 기타의 경우에는 뭐 변비라든가 아니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개실염 이 경우에 이제 그런 통증을 동반할 수 있지만 그 외에 기타 장기의 경우에는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걱정해야 될 거는 자궁의 임신이라든가 난소 낭종의
의한 이제 통증 이런 것들을 감별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진단들을 감별하기 위해서는 초음파라든가 단순히 증상만으로는 힘들고 초음파라든가 아니면 CT라든가 그런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도 단지 자아복부의 경우에만 국한된 건 아니긴 합니다만은 대장암의 경우 자아복부에 이제 생기는 경우가 흔하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대장암이 진행되면서 통증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장암의 경우 초기 증상으로 통증을 동반하기보다는 초기에는 뭐 혈변이라든가 혹은 변이 가늘어진다든가 배변 습관의 변화 등을 동반하기 때문에 통증이 나타났다고 해서 무조건 암이라고 의심하시기보다는 이제 그에 대한 좀 더 추가적인 검사나 내시경 같은 이제 그러한 이제 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여러분도 다 들으셨죠? 네. 특별한 장기가 없다고 해서 복통이 안 생기는 건 아니라는 점 우리가 네. 꼭 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또 복통이라는 게 네. 뭐 어디 특정 부위가 아프다 이것보다도 네. 배 전체가 뭔가 좀 아. 우리하게 이렇게 우리하게. 아픈 느낌 네. 네, 다들 좀 느끼지 않으셨나요? 그렇죠. 네. 아니 근데 우리가 특정 부위에 통증이 생기면 아 담석증이다, 위염이다 그렇죠. 이렇게 알 텐데 네. 배 전체에 통증이 생기면 네. 이게 뭐 때문에 아픈 건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죠? 그러게요. 괜찮습니다. 왜요? 이럴 때를 대비해서 우리에게 누가 있죠? 닥터스? 바로 닥터스가 있거든요. 제가 네. 한번 느끼해. 대표로 여쭤보겠습니다. 복부 전체 통증이 있을 때 어떤 질환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복부가 전체적으로 아플 경우에는 이제 가장 걱정되는 것은 이제 복막염입니다. 배가 전체적으로 아픈데 배가 딱딱하게 느껴진다거나 몸의 전신에 발열이 동반된다거나 아니면 이제 너무 심하게 아파서 움직일 수도 없다라고 할 정도의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병원을 오셔가지고 복막염, 장의 천공에 의한 복막염이나 장염에 의한 복막염에 대해서 감별 진단을 받아야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그 다음으로 이제 위험한 것은 장 폐색이라고 해서 장이 막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전에 수술을 받으셨던 분이나 외상이 있으셨던 분들 그리고 이제 사고가 겪으셨던 분들은 장결이 유착, 이제 들러붙게 되면서 장의 움직임이 떨어지면서 장의 폐색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 장이 막히게 되면서 장이 늘어나게 되고 그러한 장이 늘어나는 것으로 인해서 장의 복부의 통증이 전체적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우리가 흔히 겪는 장염이라든가 아니면 변비라든가 이런 거에서 통증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장염과 변비 같은 심하지 않은 질환의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한 곳이 특정하게 아프다라고 표현하시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어딘지 모르게 아프고 불편합니다라고 표현을 많이들 하시고 또는 이제 살살 아프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감별 진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제 감별 진단을 위해서는 환자분의 증상만으로는 아무래도 구별이 어렵고 병원에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병원을 방문하셔서 좀 더 전문가의 상담과 그리고 추가적인 검사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사람이 배가 아픈 경우에 이제 3개월 이상 진행이 되면은 3개월 이상 통증이 지속되면은 저희는 그것을 이제 만성 통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외에 괜찮던 분들이 갑자기 통증을 동반하는 경우는 이제 흔히 급성 통증으로 표현을 하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급성 통증과 만성 통증을 서로 이제 다르게 봐야 되는데 급성 통증의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맹장염이나 담낭염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장의 천공 같은 것들을 감별해야 된다면 만성 통증의 경우에는 그것보다는 좀 더 오래 증상이 지속되는 뭐 만성 변비라든가 아니면 장염이라든가 가장 이제 쉽게 느낄 수 있는 것은 통증이 너무 심할 때입니다. 앞에서 이제 복막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을 정도라든가 아니면 배가 딱딱해질 정도로 이제 굳어진다든가 이제 숨을 쉴 때마다 통증이 너무 심하다든가 배가 많이 늘어나서 복부 팽만감이 심해지는 경우 그러한 경우에는 즉시 응급실을 방문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체중이 감소되는 게 너무 심하게 누가 봐도 수축해질 정도로 심하게 체중이 감소하는 경우라든가 이제 물만 먹어도 구토가 복만되고 이제 속이 메스꺼운 경우에도 병원을 방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지금까지 복부 통증에 따른 여러 가지 외과적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사실 이렇게나 다양한 질환이 또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맞아요. 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복통을 우리가 좀 무시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네요. 이런 생각을 네.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흔히 복통을 가리켜서 건강 신호등이라고 이렇게 칭한다고 하는데 우리 몸의 어느 부위가 아픈지 통증을 통해서 우리 몸이
신호를 주고 알려준다는 뜻이겠죠. 네. 맞아요. 네. 복통이라고 해서 이제 다 같은 복통이 아니라 뭐 위치나 양상에 따라서 가볍게 그냥 화장실 가야 되는 그 정도 질환일 수도 있고 네. 네. 또 정말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무서운 또 질환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이게 그렇다고 배 좀 아프다고 무턱대고 응급실부터 달려갈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이 응급 상황인지 아닌지 환자가 직접 좀 자가 진단할 수 있는 그런 판단 기준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닥터스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통이 발생했을 때 응급실 진료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알려주십시오. 자, 알려줘요. 닥터스. 이제 병원에서 환자분들을 보다 보면 다들 복통을 한 번씩은 겪어보셨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복통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호전되는 경우가 많이들 있습니다. 그런 것을 겪으시다 보니까 이번에도 괜찮겠지, 이번에도 별 문제 없겠지 하면서 기다리시다가 괜찮겠지라고 하시다가 더 악화돼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이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더 큰 치료 방법을 요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맹장염의 경우, 충수염의 경우 간단한 수술로 끝날 수 있는 것이 대장을 절제해야 되는 경우로 수술이 더 커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담낭염의 경우에도 수술을 받아서 끝낼 수 있는 경우가 수술을 못할 정도로 심해져서 오는 경우의 환자분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가 아프시다고 할 경우에 이번에도 괜찮겠지라고 하실 게 아니라 그래도 한번 검사를 받아봐야겠지라고 생각을 하시고, 간단히 수술로 끝낼 수 있다는 맹장염도 증상이 지체되고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복막염으로 진행되게 되고, 그러한 경우에는 대장을 절제해야 되는 큰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통이 있을 경우에는 너무 지체하지 마시고 근처에 있는 가까운 병원을 가셔서 전문가 선생님과 충분한 상의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려줘요. 닥터스. 오늘 경산중앙병원 이지근 진료과장과 함께 복통을 유발하는 외과적인 질환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작은 통증을 넘기지 않는 게 건강을 지키는 확실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복통이 반복되거나 평소와 다르다면 빨리 병원을 찾으셔서 정확한 진단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